예, 지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현장 지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문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제도 안내를 비롯해서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했고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발열 체크, 방역 소독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자료는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이 끝나신 이후에 업로드된 이 동영상 컨텐츠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를 짚어드리면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금까지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처 모르셔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기획, 주최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 52시간제의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협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노무법인 선율의 베테랑 노무사님께서 주 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수련받긴 했는데요. 저희 쪽에 보내주신 질문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일단 이제 좀 고르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통상적인 업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작업을 위해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형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유연 근로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유형별로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은 18세 미만의 연소자, 그리고 임산부 직원의 경우입니다.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연장근로 포함해서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임신 중인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절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 미만은 연장근로가 일부 허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 어떤 근로시간제가 적합할까 일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유연 근로시간제입니다. 이런 유연 근로시간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겁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유연재량 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제도별로 취업 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입, 운영하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별 근로시간제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적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즉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한 주에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업무 스케줄 등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연구 개발, 디자인 설계, 이런 업무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활용이 되는 제도이고요. 영업직이라든지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는데요.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량 근로시간제는 모든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로시간제 시행법 제31조에 의해서 규정된 업무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 52시간제의 예외 사항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요. 작년 1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인가 사유가 5가지로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시설, 장비에 장애가 생겼을 때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인가 후에 특별 연장근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예외 사유는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 연장 근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모가 다소 영세하다 보니까 당분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한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기업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의 마지막 사항으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은 우리 산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비밀 취급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종사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 보완 입법된 내용입니다. 현재 기업체들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좀 있고 반면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강보호 조치 그리고 임금 보존을 위한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개정되었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편을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 입법된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두 가지 제도만 있었는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4월 6일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가지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즉 당일 근로가 끝나고 다음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 기술되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서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하셔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표는 단위 기간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교한 표인데요. 기존 3개월 이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서에 다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주별 근로시간을 담으시면 되고, 불가피한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연장 근로는 한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점입니다. 탄력 근로제는 주 52시간 평균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일이 많으면 한 주에 연장 근로 시간을 20시간 정도 하고, 일이 없을 때 한 주에 연장 근로를 4시간 정도로 맞춰서 이 평균 하면은 1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연장 근로는 각 주마다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있어서 정상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이 무형의 제품 개발을 할 때 주로 해당됩니다. 1개월 초과 선택 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마다 근무 시간 평균이 한 주 4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할 때 이와 같은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 설명을 드렸고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고용부에서는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가 근로환경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